자, 이번 시간에는 이 원클릭 텍스 메뉴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뭐 여기에 대한 내용만 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클릭 텍스는 뭐 우리 보면은 회계 관리의 데이터 연동 기타 중에 여기 두 번째 칸에 원클릭 텍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었던 계기는 이 원클릭 텍스, 그러니까 한 번 클릭해서 이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기 때문에 좋아진 거죠. 그래서 세무사무실에서도 그동안은 다 일일이 손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 원클릭 텍스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 자판기를 뭐 엄청나게 많이 두드려서 입력했죠. 하지만 이 스크래핑 기술을 접목함으로 인해서 이 원클릭 텍스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세무사무실에서 훨씬 옛날에는 정말로 진짜 방직 공장에 기계 미싱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 자판 입력하는 게 소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세무사무실이 있는 이 건물에 층에 올라가면 그 소리가 다 들렸어요. 그러니까 야, 정말 여기는 공장이다, 공장. 지나간 사람들이 방직 공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공장처럼 들렸었어요. 하지만 이 스크래핑 기술을 이 프로그램에 접목시킴으로 인해서 세무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세무사무실에 가면은 뭐 자판 두드리는 소리 별로 나지 않아요. 뭐 문서 작성할 때나 나는 거고, 아니면 뭐 자기네들끼리 뭐 채팅하는 때나 나지. 이 신고 뭐 업무 처리할 때는 입력하는 것보다 클릭하는 소리가 더 나죠. 말 그대로 원 클릭이에요. 클릭 딸깍 소리만 나요. 응? 그러니까 바뀐 게 이 원클릭 텍스 덕분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순서 처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보다 더 이 소중한 기능이 있는 것을 그냥 사용하지 말고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배우자 이거예요. 이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에서 한번 가서 봅시다.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 가가지고 여기서 설정을 해 두시는 거예요. 해서 우리는 첫 번째 탭이 뭐 구세청 홈택스, 계좌, 카드, 그 다음에 온라인 매출 이렇게 등록을 해 두시는 거예요. 해가지고 구세청 홈택스 내역들 이게 여기다가 인증서 등록하고, 뭐 인증서 등록을 뭐 일괄 등록할 수도 있고, 일괄 등록 선택해가지고 그다음 인증서 등록을 통해서 인증서를 등록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회사별로 이제 여기 있는 그 사명 신용카드랄지 현금 영수증 같은 거는 각 회사 별로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것도 회사 별로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계좌 카드 내역도 여기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결산하거나 이럴 때 우리 거래처 회사에 은행 내역을 등록을 해 두시면 우리가 은행 내역을 불러올 수 있어요. 하지만 상세 내역은 불러오진 않겠죠. 상세 내역은 이제 회사에 받아야 되는 거고, 불러와서 우리가 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리고 카드를 등록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이 신용카드 하는 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해두시면 뭐 신고할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뭐 매출 내역 받아주세요 할 필요 없이 일단 우리가 바로 조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이디 비밀번호 받아주면은. 그래서 항상 거래처에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는 그것을 등록만 해두면은 우리가 일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등록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스크래핑, 아까 회사에서 여기서 할 때 스케줄 설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내가 언제 스크래핑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실시간으로 아래에서 스크래핑 내역 조회해서, 물론 이렇게 제가 이 스케줄 통해서 한 것을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시간 스크래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러한 내역들, 아까 있던 구청 전자세금관에서 내역이랄지 현금 영수증 내역, 그 다음에 카드 매출 내역, 뭐 그 다음에 온라인 전자상거래 내역들, 혹은 통장이나 매입 신용카드 내역들을 한꺼번에 불러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거 앞에 설명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다시 리마인드하는 수준으로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래핑 하면 되겠죠. 해서 이제 스크래핑을 이렇게 해오면은 이제 각 메뉴로 들어가서 하나씩 대조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약간 앞에 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 스크래핑만 돼 있으면은
앞에서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굳이 그러면 아까 설명해도 또 해주냐? 이번에 새로 추가된 이 온라인 전자상거래 매출 조회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으로 가서 이제 사실 지금은 좀 이제 많이 코로나가 완화되고 했습니다만 코로나가 한참 할 때는 사실 어디 나가는 게 되게 공포스러웠어요. 뭐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공포스러웠죠. 밖에 나가서 혹시 잘못 뭐 뉴스에 나오면은 커피숍에서 잘못 갔더니 뭐 커피숍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그 에어컨을 통해서 전부 다 코로나에 감염됐다든지 이런 뭐 뉴스가 나오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집에서 가급적 안 나가고 집에서 이제 뭐 맛집 검색해가지고 이 시켜먹다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 매출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소문을 타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맛집으로 소문난 데는 오히려 매출이 뭐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 배달을 통해서 맛집들은 더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온라인 매출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중개를 해주는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 그러니까 무슨 쿠팡 이체랄지, 배민이랄지, 이런 데 사업자들은 엄청나게 중간에 수수료를 많이 챙겼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사업자들도 매출이 늘었으면은 괜찮겠지만 매출이 늘지 않고 수수료만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내역을 매출 집계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왜냐면 그냥 정신없이 포장해주고 그 다음에 물건 가져가고 그리고 돈이 들어가지만 이거 일일이 하나씩 이게 개별로 매칭해서 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기간마다 이렇게 돈이 입금에 들어오니까 자기가 얼마나 들어오고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 신고하는데 이런 매출이 누락돼 가지고 나중에 신고 금액이 누락돼서 가산세가 나오고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거를 사장님의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 내역 조회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사장님도 어느 때 보면은 정신없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애초에 전부 다 처음에 입력할 때부터 온라인 매출 사이트를 전부 다 등록해 놓는 거예요. 해서 가입해 가지고 우리가 사장님이 어디에서 매출 사이트를 가입한다. 그럼 우리도 그 내역을 받아 가지고 여기다가 아예 등록을 해두시는 거예요. 전자상거래 매출에다가 전자상거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배민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배민이라고 쓰는 거예요. 제가 배민이면 배민에서 많이 배민이지만 배달의 민족 있잖아요. 이렇게 배달의 민족 선택한 다음에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그다음에 거래처 코드에다가도 여기다가도 거래처 코드를 등록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처 등록에다가 우리 거래처에다가 여기다가도 예를 들어서 7,000번에 배달의 민족 해서 등록을 해 두셔야 돼요. 해 두셔서 우리가 배달의 민족 등록해 두시면 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아이디 1111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패스워드도 땡땡땡땡 이렇게 입력했다면 거절 등록한 거래처 코드를 등록을 해 두시고 난 다음에 동의 여부에 서면 사용 여부에 여 해가지고 코드를 걸어 주시면 굳이 코드를 걸어줘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회사별로 매출을 집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등록한 다음에 여기 와서 스크래핑을 온라인 매출 불러오기를 통해서 이 개설된 사이트마다 해가지고 불러오시면 된다. 이거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돼요. 없어졌으니까 등록된 사이트에도 나갔다가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온클릭 텍스트를 통해서 온라인 매출 불러오기 해가지고 배달 마켓 해서 배민 사이트 이게 내역이 안 불러지는데 여러분들 여기 책에 보시면은 책의 교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래요. 해서 제가 등록해 놨는데 이 스크래핑 경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들어가서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 기간 선택에서 불러오시면
이 회사별로 해서 등록해 놓은 대로 온라인 매출 업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불러오기 하면은 내역이 불러와져요. 이렇게 해서 내역이 불러와지면은 금액이 뭐 어디 회사 매출이 카과가 얼만큼, 현과가 얼만큼, 건별이 얼만큼 이렇게 불러와져요. 회사마다. 그다음에 어디는 뭐 카과가 얼만큼, 현과가 얼만큼, 건별로 이렇게 불러와지면은 여기 이걸 가지고 전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매출로 카드로 해서 이 월별로 해서 매출을 전송을 하면은 온라인 매출이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이 매출로 건별로 해가지고 입력이 돼요. 근데 다만 우리가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스크래핑을 통해서 입력해서 불러와지니까 편해요. 편리하고 좋은데 다만 간과하고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매출 내역을 쭉 보다 보면은 여기는 그 상대방에서 뭐 신용카드 결제랄지 그다음에 뭐 현장에서 만나서 결제한다든지 할 때 뭐 현금 영수증 발행했다든지 하는 거 내역이 있는데 신용카드 내역은 우리 매출로 안 잡히고 그 배달 업체에 매출로 잡혀요. 그런데 다만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 우리의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걸로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뭘 상호대사해 봐야 되냐면은 우리 단말기 회사에서 우리 단말기를 통해서 순수하게 우리 매장에 있는 단말기를 통해서 발행한 내역과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을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차이 되는 만큼이 실제로 우리 매장에서 현금 영수증 발행한 것은 100인데 홈택스에 우리가 발행했다고 되어 있는 현금 영수증 매출이 1000이라면 900만큼은 이런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이런 온라인 전자상거래 매출을 통해서 발행한 현금 영수증 매출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 내역을 중복되지 않게 입력해 주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게 있냐면 뒤에 가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붕괴 설정을 하는 건 뭐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세요. 보시고 내역도 일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주의사항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주의사항에 뭐가 있냐면 이 항목별로 다르게 집중되는데 매출을 중복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하니까 매출을 빼먹지 않고 신고해서 좋았는데 이렇게 해서 스크래핑해서 신고하다 보니까 매출이 중복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뭐 예를 들어 다 항목별로 회사별로 설정해 놨어요. G마켓은 뭐 카드는 신용카드, 현금은 현금 결제, 기타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돼 있고 스마트 스토어는 카드와 현금이 있는데 현금에서 이 현금 영수증 부분이 중복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 역시도 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중복해서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어디서? 만나서 결제 카드랄지 현금 영수증 현금 매출 부분에서 요기요도 마찬가지로 카드 부분이 저희 쿠팡이츠도 중복 현금 영수증 매출 부분이 네이버페이도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 부분이 이렇게 대부분 잘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어느 이 차를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현금 영수증 중복되는 부분이 현금 영수증 대부분이 현금 영수증 매출 부분이에요. 현금 영수증 매출 부분에 중복 발행되는 게 없는지를 우리가 일일이 확인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다 스크래핑 해가지고 전송해서 매출을 하면은 좋죠. 매출 많이 신고하면 좋죠. 근데 우리가 쓸데없이 이중으로 매출을 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매출을. 그래서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확인하느냐. 우리의 단말기사에 우리가 이 매장에 있는 단말기사를 통해서 발행하는 카드 내역과 현금 영수증 내역과 여기 소셜 커머스, 그러니까 이 온라인 상의 매출을 통해서 발생하는 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이 모아져 가지고 구세청 홈택스에 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이 모아질 거 아니에요. 거기서 차이 나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단말기를 통해서 하는 것과 여기 홈택스에 모아져 있는 카드 내역과 내역을 비교해 가지고 중복으로 되는 부분이 있다면 차감해서 신고를 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대부분 다 현금 영수증 부분이 중복돼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뭐 앞에 있는 뭐 분계 설정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 한번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분계 설정하는 것들은 뭐 일괄 변경하고 분계 설정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말고도 다른 메뉴에서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는데 다만 우리는
매출할 때 매출이 중복으로 신고되지 않게 조심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굳이 이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파트 2에 있는 내용까지 설명해 드렸고, 또 이어서 파트 3에 있는 신고 작성 및 신고 보석 서류 작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